2023년 주목할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원자재 테마 내에서 이 세부 테마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자, 여러분들 2023년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들 올해 시장은 어떨지,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지 한 번쯤은 분명히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 정도 생각도 안 하신 분들은 사실 현재 주식 투자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항상 전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 다음 개장일에 대한 준비는 필수죠. 그럼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 보셨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직전의 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해야 될 건 여기서 뭐 직전의 저점을 맞고 반등을 하느냐, 어디가 바닥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준비하는 게 그리고 알아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2023년 어디가 저점이 될지는 사실 신이 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워렌 버핏도 모르고 짐 사이언스가 와도 모릅니다. 왜냐? 지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려면 선결돼야 되는 조건이 무조건적으로 금리가 있죠. 적어도 금리를 동결하는 시점이 와야 이 저점이 잡히고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와야 시장이 반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다고 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이 바닥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릴 수 있느냐를 찾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오늘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 뭐 죄다 인버스, 레버리지 그 와중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제일파마홀딩스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이 종목도 고점이 우리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유 중인 분들은 다 익절하시면 되고요. 저도 보시는 것처럼 1,500만 원 정도 오늘 매도가 끝났습니다. 다 팔았어요. 이건 뭐 갈 이유가 있으니까 바닥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는 경영증계 관련 그리고 감기약 테마, 바이오 테마였기 때문에 오른 거고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사실상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흔히 시장에서 개잡주로 분류가 되던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제일파마 홀딩스도 사실 잡주에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잡주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좋게 말하면 이 테마주 순환장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사실상 지수는 경기 불황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총 상위 기업들 뭐 삼전이나 SK하이닉스, LG전자 아니면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들이 현재 경기 불황에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이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훌륭한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량주가 될 수 있던 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서 하청을 내려야지 이 수주를 받고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좀 작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반등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사이클 자체가 둔화가 되고 느려졌다 보니까 지금 우량주가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반등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이 돈이 기업의 내재 가치보단 기대감에 움직이는 테마주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 테마주들을 저희는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런 시장에서도 벌 사람들은 벌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제일파마 홀딩스 충분히 크게 벌었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이번 주 주목할 만한 테마들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슈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이 컨퍼런스에서 신약 발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테마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내용이 올라올지 저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안에서 분명히 주식시장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JP모건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1월달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테마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고요. 사실 이런 컨퍼런스를 제외하고도 뭐 아무렇게나 좋은 일정들이 현재 1월에 몰려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바이오 테마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전부 출사표를 내서 JP모건 헬스케어에 공식적으로 뭐 초청받은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은 시청에서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과 지난주까지 차이나 플레이 관련해서 상승하던 이 항공주나 화장품주들이 1월 1일 새해가 되자마자 이 국내 중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실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항공주와 화장품주는 기대감이 소멸돼서 꺾이고 진단키트 관련주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중국 관련 테마 내에서 이 세부 테마로 나뉘면 이제 화장품주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꺾였고 새롭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게 진단키트. 왜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행한다고 하면서 수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되면서 현재 중국 관련주로는 코로나 관련주로 다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게임주가 있습니다.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 사실상 경기 불황에 다른 기업들보다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게 성인들 매출도 있지만 주요 매출 중 하나는 사실 아직 성인이 안 된 청소년들이나 뭐 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 경기 불황이고 우리 부모님이 힘드니까 나도 현질 그만해야겠다 이러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탄탄할 수가 있고 1월에 게임 신작 발표가 몰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테만 단기적으로 게임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바로 방산주죠. 이 방산주는 드론 테마 아니면 안 건드는 게 좋고요. 이게 진짜 투기성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테마가 바로 방산주기 때문에 뉴스 한번 뜨면 이런 뉴스 말고 뭐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빅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빅텍이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 갔다가 시가보다 더 빠져서 마이너스 20%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고 또 세력들 개입도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기량이 높은 투자자분들 이런 손절이 빠른 투자자 여기서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익절 안 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바로 손절할 수 있는 이런 기량이 높은 투자자들을 제외한다면 이 사실상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관망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드론 테마가 현재 방산이랑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오전장에 방산 테마가 움직였다면 오후장에 드론 테마가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드론주로 자금이 순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를 해서 드론주 위주로 진입을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드론주가 방산 테마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현재 국내에서 이 드론 부대에 대한 조기 창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은 현재 오늘 시장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가늠하는 테마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고 특히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후장보다는 오전장에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장에 방산 테마로 돈이 쏠린다 하면은 오전장은 잠시 시장을 덮어두고 방산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순환매를 공략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장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등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구리기도 하고요. 이 구리는 실제로 시장에서 닥터코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구리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바로 제조업의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건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경기 회복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요원하고 이 구리 가격을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급등을 예상하고 모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대부분의 투자자가 느끼고 있듯이 그래도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현재 바닥에 근접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재 관련주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급등하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이런 주요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이쯤에서 매수해도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불황이 해소되면서 경기 회복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테마니까 2023년 주목할 수 있는 테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원자재 테마 내에서 이 세부 테마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리튬이 있습니다.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굉장히 강력한 주도 테마로 분류가 될 수 있고
무조건 연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경기 회복이 나오든 안 나오든 경기 불황이 지속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연말까지 공략을 해야 되는 테마 중 하나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리튬 시장이 600조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관측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리튬 관련 테마는 집중적으로 종목이랑 같이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2023년 바야흐로 계잡주 장세에서 1월은 적어도 어떤 테마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할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되는 점, 이 화장품주나 뭐 항공주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테마주라는 게 오늘 당장 상한가까지 뜨겁게 가다가도 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될 수 있는 악재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슈가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당장 내일 하한가까지 꽂히는 이런 아사라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방망이를 짧게 잡고 뭐 여기서 매수했다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게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공략을 하는 게 좋고요. 이 자금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테마주도 오늘 화장품주와 항공주가 사라지고 대신해서 올라온 게 게임주와 이 PCR 진단키트 관련주가 있는 것처럼 테마도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자금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변화하게 되니까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당연히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겠죠.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